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연일 서부 대개발, 강북 대개조 재개발 활성화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발표를 보고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의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재건축길 터준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서울시는 이제 웬만하면 아무데나 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아무데나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나중에 봐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발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차후 부동산 시장은 어찌 될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다 가능해졌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완료되어 현실화된 부분은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중요한 점은 입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도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도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높은 용적률은 다 올려주고 적도율, 길이 넓어서 재개발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해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적률 올려줘서 사업성 확보해줍니다. 인센티브도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실비에 맞게 매입해준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인 임대 아파트를 표준공사비에 보통 사오는데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매입비도 실비에 맞게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재개발 요건 중 적도율이 굉장히 낮아야 하고 소로에 접해 있는 땅들이면서 노후도가 충족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6m 도로인 차들이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도 다 해주겠다라는 합니다. 역세권은 용적률은 높이고 경관지구도 12m에서 20m로 완화하고 남산에 있는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20m인데 무려 45m로 완화를 하고 심해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공공이 보유한 기금도 많이 잘 빌려주고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에 대한 매입비를 미리 줘서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보정개수를 적용한답니다. 보정개수를 적용을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사업성이 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은 곳들은 종세분화 전에 받았던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당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50%고 나머지 각 시마다 용적률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50%인데 2종이 서울시 조례로는 2종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0%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완화를 받아서 250%를 받는데 지금 지어져 있는 것들이 현행법에서는 250%까지 지을 수가 있지만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이전에 지어진 게 300%인 것들이 있습니다. 종세분화되기 전에 조례로 위임하기 전에 모든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최고 용적률까지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 김영삼 정부 때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300%에 육박을 합니다. 300%에 있는 아파트가 현행법에 맞게 재건축을 하려면 25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용적률을 그대로 살려주려면 리모델링밖에 못했는데 지금 리모델링밖에 못한 단지들이 보정개수를 적용해가지고 용적률을 인정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는 재건축으로 급선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포기했던 단지들 서울시에서는 용산의 동부 이촌동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적도율은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4m 미만 도로에 맞닿아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 기준을 6m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사실 6m 도로로 다닐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양호한 동네에 속합니다. 굉장히 양호한 동네도 적용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여 그동안 정비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노후 주거지의 개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잘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전에는 노후도를 찾아서 어디가 개발될까 헤매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입지인 건 알았는데 현행법에서 개발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 만들어줬다면 더더욱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게 하고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 지원 방안의 핵심입니다. 보도 경관지구 다 풀어주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보정 개수를 적용해서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인데도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돈도 풀겠다, 미리 사주겠다, 그리고 공사도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이나 의사결정 시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 혼돈 시대가 왔습니다. 공사비는 치솟고 너도 나도 불꽃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고 이를 노리는 사람 미움들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축물과 품위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